1분당 200발을 쏘아대는 일본군의 게틀링 기관총. 그 무자비한 사선으로 농민들을 밀어넣으며 동학의 지휘부가 쥐어준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불태워 마시면 총알을 피해간다는 이 알량한 종이 부적 한 장이었죠. 교과서에서 배운 숭고한 농민혁명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수뇌부는 진짜 밑바닥 농민이 아니었습니다. 향촌 사회에서 기득권에 밀려난 몰락 양반들이 자신들의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 사이비 종교로 순진한 백성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철저하게 고기방패로 써먹은 조선 최악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오늘 그 역겨운 위선의 가면을 낱낱이 찢어발기겠습니다. 도대체 백성들은 왜 이런 어설픈 사이비 선동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당시 조선은 낫과 죽창을 들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굶어 죽어야만 하는 거대한 수탈 매트릭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매트릭스를 굴리는 핵심 엔진이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리학을 고상한 도덕 철학으로 배웠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양반들이 자신들의 철밥통 신분제를 지키고 백성들의 고혈을 합법적으로 빨아먹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국가공인 가스라이팅 교육에 불과했죠. 그 썩어빠진 시스템을 가장 완벽하게 써먹은 기생충이 바로 고부군수 조병갑이었습니다. 그는 멀쩡한 저수지를 놔두고 만석보를 지어 물새를 뜯어내는 창조경제를 시전하더니 급기야 향촌의 부자들을 무작정 잡아들여 이렇게 호통칩니다. 네 이놈, 너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않은 불효자식이다. 조병갑에게 성리학의 효와 예는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만능, 치트키이자 공갈 협박 도구였습니다. 도덕을 핑계로 백성의 재산을 자기 호주머니로 털어넣은 겁니다. 입으로는 공자맹자를 읊으며 고상한 선비인 척했지만 조선의 지배체제는 결국 기득권 카르텔이 백성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만든 악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이런 지옥 속에서 살기가 번뜩이는 백성들의 분노를 누군가는 아주 군침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죠. 조병갑의 악랄한 수탈에 백성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돌파한 그 순간 이 살기 어린 분노를 완벽한 정치적 장기말로 여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농민혁명의 영웅으로 떠받드는 동학의 지휘부들입니다. 여기서 팩트 하나 짚고 넘어가죠. 전봉준을 비롯한 수뇌부 핵심 인사들은 뼛속까지 흙수저인 일반 농민이 아니었습니다. 향촌 사회에서 서당 훈장을 하거나 중앙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찌그러져 있던 몰락 양반들이었죠. 이들에게 동학농민운동은 세상을 뒤집어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려는 숭고한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자신들의 양반 권력을 되찾기 위한 철저한 권력 탈환 비즈니스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순진한 백성들을 어떻게 사지로 내몰았을까요?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조선 역사상 최악의 사이비 종교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문을 외우고 이궁을 부적을 마시면 칼과 총알이 피해간다. 백성들이 성리학이라는 국가공인 가스라이팅에 털리다 못해 피를 토하자 이번에는 몰락 양반들이 만든 사이비 종교가 구원자 행세를 하며 그들의 목숨까지 털어먹기 시작한 겁니다. 살기 위해 죽창을 들었던 백성들은 결국 이 무책임한 선동가들의 알량한 권력욕을 채워줄 일회용 고기방패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악마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농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척하며 그들의 목숨을 장기말로 쓴 이 위선적인 지휘부. 그런데 이들의 반란이 한양을 향해 거세지자 궁궐에서는 이 사이비 선동극보다 더 기가 막힌 최악의 국가망치기 쇼가 벌어집니다. 사이비 지휘부에 선동된 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하며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올라오자 궁궐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토록 불쌍하게 여기던 고종과 민비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들은 썩은 시스템을 고칠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대신 상상 초월의 짓을 저지릅니다. 이웃나라인 청나라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 시위하는 내 백성들을 외국 군대의 손을 빌려 다 죽여달라는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미친 발상이 가능했을까요? 고종과 민비에게 국가란 오직 자신들만이 누려야 할 거대한 사유재산이었고 백성은 언제든 도살해도 되는 가축에 불과했던 겁니다. 내 왕관을 지킬 수만 있다면
백성 수만 명이 외국 군대의 칼에 썰려나가도 상관없다는 끔찍하고 오만한 선민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가축 취급했던 이들의 오만함은 조선의 숨통을 끊어버린 최악의 무능함으로 되돌아옵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마자 텐진 조약을 빌미로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던 일본군 역시 합법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내 백성 좀 죽여달라고 청나라를 불렀다가 한반도 전체를 통째로 갖다 바친 셈입니다. 비운의 황제, 시해된 국모, 포장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라를 팔아넘긴 셀프 매국이자 모질이 외교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는 꼬라지를 보면서도 이 땅의 기득권들은 참으로 소름 돋는 선택을 합니다. 일본군이 진주하며 나라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던 절체절명의 위기.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신성시하는 안중근 의사 가문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황해도의 유력한 양반이던 안중근의 부친 안태훈. 그는 사병을 조직해 직접 총을 들고 전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총구가 향한 곳은 외세인 일본군도 부패한 조병갑도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동학 농민들이었습니다. 훗날 이 가문이 훌륭한 독립운동을 했다는 포장지를 잠시 걷어내고 냉정하게 팩트만 봅시다. 당시 이들 기득권에게 외세의 침략보다 더 소름 끼치는 공포는 내 밑에서 기어다니던 노비들이 감히 평등을 부르짖으며 신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든 말든 내 사유, 재산인 노비들이 해방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했던 추악한 기득권의 연대였죠. 관군이든 양반 의병이든 그들의 총구는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같은 백성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국가는 외세를 부르고 기득권은 자기 백성에게 총을 쏜 미쳐버린 세상. 이제 갈 곳 없는 농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이비 지휘부가 만들어낸 참혹한 집단 학살의 무대뿐이었습니다. 결국 외세와 관군에 쫓겨 도달한 마지막 사선, 우금치. 이곳에서 동학지휘부의 끔찍한 기만과 무능이 폭발합니다. 분당 200발. 근대 무기의 상징인 일본군의 게틀링 기관총이 빗발치듯 불을 뿜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 동학 수뇌부가 농민들의 손에 쥐어준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적을 태워 마시고 주문을 외우면 총알이 비껴간다. 자신들의 군사적 무능을 감추기 위해 종교적 가스라이팅으로 백성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 겁니다. 기관총 진지를 향해 부적 한 장 들고 맨몸으로 달려들게 만든 이광기. 이것은 전투가 아닙니다. 지휘부의 오만함과 무책임이 만들어낸 참혹한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섬뜩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동학의 지휘부는 과연 기관총 앞에 농민들이 개죽음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순진한 백성들을 고기방패로 던져버린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깟종이 쪼가리를 물에 타 마시면 총알을 피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진군을 명령한 멍청한 사이비 광신도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명한 건 그들이 사악한 악마였든 무능한 바보였든 백성들의 목숨을 짊어질 자격이 단 1%도 없는 최악의 수뇌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조병갑은 도덕을 핑계로 백성을 털었고 고종과 민비는 밥그릇을 지키려 외세를 불러 나라를 팔았고 양반 토벌대는 기득권을 지키려 백성에게 총을 쐈으며 동학 수뇌부는 무책임한 선동과 미신으로 백성을 고기방패로 썼습니다. 훗날 이들 중 상당수가 위대한 독립운동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피 흘려 되찾고자 했던 독립은 진정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였습니까? 아니면 다시 백성 위에 군림하며 고혈을 빨아먹던 그들만의 조선이었습니까? 역사는 포장된 정의가 아니라 그 이면의 추악한 실리를 봐야 진짜 진실이 보입니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 130년 전 미쳐버린 위선자들의 시대와 얼마나 다릅니까? 여전히 얄팍한 감성과 명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자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위선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악마의 품격의 루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